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면접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표정과 시선 맞춤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상반기 공채가 어느덧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조금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조금 좋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지금쯤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면접을 보고 나면 이런 게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말을 잘하기보다 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남을지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그 경우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선 맞춤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이 컨택 잘해야 된다라는 말 아마 학교에서 또는 취업 캠프를 통해서 또는 직업 방송에 저 외에도 다른 강사님들 통해서 정말 무던히도 많이 듣는 단어시죠. 자, 아이 컨택.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 아이 컨택이 잘 되는데 왜 면접 볼 때는 또는 발표할 때는 잘 안 되는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함께 나누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학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면접 준비를 할 때 다들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긴장을 안 하다가도 아이 컨택을 하고 나면은 긴장을 하게 되면서 말을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혹시 아이 컨택을 하면서도 긴장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끝부분에는 웃으면서 질문을 잘 마무리해 줬는데요. 사실 이 학생은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때, 특강 때 만났던 학생입니다. 사실 발표도 잘하고 준비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보내준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긴장을 안 하다가도 아이 컨택을 하면 긴장을 합니다라고 사실 수줍게 고백을 해줬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 아마 학생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친밀 관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눈 맞춤을 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 당연히 그냥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본다 또는 내가 시선을 회피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을 또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을 할 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처음 보는 낯선 어른의 또는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분들 앞에서 시선을 맞추면서 준비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일방적인 말하기,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잘 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또는 그런 피드백이 표정으로 드러난다든지 움직임이 드러날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내 마음이나 내 생각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긴장을 하지 않는데 왜 면접 상황에서만 더 긴장을 할까?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때 사실 실수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무릎을 탁 치시거나 다시 한번 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되나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대처가 어땠는지를 조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때 실수를 하게 되면요. 사실 빙그레 웃는 분도 있고 또는 얼굴이 딱 굳어지는 분도 있고 시선을 땅으로 회피하는 분도 있고
애써 다시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선을 약간 위로 뜬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하는 반응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눈을 계속 안 맞춘다는 것은 또는 그 사람의 대화를 하다가 시선을 잠깐 돌리게 된다는 것은 다음 말을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이 상황을 너무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시선의 표현이죠. 여러분의 그 시선의 표현이 어쩌면 조금은 프로답지 못하게 아니면 조금 더 어색하게 표출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시선을 계속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친한 사이에도 뭐 남녀 사이에서도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계속 눈만 바라보면서 하실까요? 네,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진 않죠. 눈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도 쳐다봤다가 그 사람의 상반신도 쳐다봤다가 손이 아래에 탁자에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모습을 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마 화면 속에 있는 제 눈만 이렇게 보시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생각부터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과 반드시 아이 컨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평소의 시선 처리보다 더 많이 어색하게 내가 표출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람마다의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에 내 동료들 또는 내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는 왜 이렇게 내 눈을 안 쳐다봐? 나 좀 봐봐. 뭐 이런 약간의 피드백을 받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잘 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활달하거나 조금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평소에 시선 맞춤을 잘 하지 않고 회피하는 분인 경우에는 조금 맞춰보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대신에 조금 난 활달하다, 별로 그런 게 거리낌 없었는데 막상 면접 때만 조금 또는 발표할 때만 조금 어색하더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때 반드시 면접관을 바라만 봐야 한다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내 내용을 말할 내용들을 숙지하고 숙달돼서 잘 전달한다면 그분의 표정에 크게 많이 개의치 않고 여러분 눈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대처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선도 매우 불안하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자리잖아요. 막 쉬운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불편합니다 또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를 말로 전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서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가짐이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 맞춤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데요. 좀 가장 제가 조금 안타까운 연습 방법은 자신의 면접 답변을 자기의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같은 모습의 면접관이 그날 내 앞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 쌍둥이라면 쌍둥이가 서로 마주보고 연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옷 매무새나 얼굴에 뭔가 묻었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주 기초적인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울 보고 연습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실제로 카메라 녹화를 한번 해보셔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가장 좋은 것은 휴대전화 옆에 사람의 얼굴 크기의 사진을 A4 사이즈로 조금 잘라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제 아나운서 생활 잠깐 할 때는요. 제가 그 시험 치기 위해서 눈 맞춤하는 게 많이 떨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약간 범죄자 얼굴들이나 또는 그러니까 좀 험악하게 생긴 인상의 얼굴들이나 처음에 그렇게 붙여놓고 연습을 저도 20대 초반에 했었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일반 성인 남성, 일반 성인 여성의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의 사진을 오려서 저는 붙여놓기도 했었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같은 방법으로 약간 아날로그 방법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려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폰 정말 자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금 화면을 열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화면, 기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좀 슬라이드로 돌아갈 수 있게 낯선 얼굴을 좀 보면서 할 수 있게 일정 기간은 좀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 맞춤에 대한 연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면접관은 어느 부분을 쳐다봐야 됩니까? 눈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비슷한 고민에 약간 다른 학생의 영상을 함께 또 보시면서 고민 같이 나눠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은 제가 면접을 모의고 볼 때 보면 항상 어떤 걸 생각해낼 때 눈동자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산만해 보여서 면접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걸 신경 써서 계속 앞을 보고 있으면 경직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긴장해서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눈 움직임이 산만하다라는 그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이 학생에 대한 앞의 내용도 같이 조금 번갈아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소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이지만 내 얘기를 들을 때 또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의 얼굴과 눈을 쳐다보면서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적기만 한다든지 뭔가 사물에 좀 의존성을 보이는 분들은 막상 사람 얼굴 보고 긴 시간 동안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마 그런 장난 해보셨을 거예요. 눈싸움 하기. 그래서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지 않고 눈 오래 시선 멈추는 거 했을 텐데 그때 사실 눈을 안 움직이는 것도 물론 게임의 승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셨을 때 웃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눈이 시려서 또는 눈물이 나서 눈이 정말 깜빡해서 한다기보다 그 눈싸움하는 그 순간이 너무 어색해서 못 참아서 그냥 포기하거나 웃어버리고 넘겼던 학생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소의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점이 긴장한 순간에 가장 많이 표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내가 눈 움직임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눈을 앞만 봐야 된다라는 조금의 선입견은 버리시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대면 대화에서는 또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학교에서 발표 수업할 때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형식이다라고 하면 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화면으로 돌아서서 계속 화면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했다든지 또는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머무는 것보다 청중에게 시선을 머무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자료에 더 의존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서요. 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실은 발표 순서가 되거나 발표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막 그 야유가 막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준비하는 건 많이 어렵죠. 하지만 이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좀 많이 살려보시기를 권해요. 사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봅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제가 볼 텐데 한 30명 불러서 앉혀주세요. 이거 사실 쉽지 않죠. 네. 같은 과 학생들한테 나 내일 모레 어디 시험 보니까 다 소집해, 앉아봐.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교우 관계가 친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발표 수업 때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실제 프레젠테이션 면접 때 좀 많이 앉아 계신 경우는 한 5분까지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지만 조금 적은 숫자는 그냥 1대1이나 2대1 정도로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두 분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의 나는 신입사원이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면대면 대화다라는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30명 앞에 여러분 같은 과 학생들 앞에서 또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앞에서 그 30명의 청중을 또는 그보다 많은 청중을 내가
이끌고 가면서 발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학교에서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반만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연습을 충분히 하셨던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했다, 점수가 얼마 남았다, 와 끝났다 이걸로 끝내시기 때문에 개선점이 진짜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종이가 막 날아간다든지 선풍기를 들거나 뭔가 에어컨 바람이 좀 세서 실제로 발표하다가 이렇게 A4지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러면 갑자기 그 종이를 주스러 가느라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표가 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졌던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대부분 잘 못하기 때문에 못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기가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그 훈련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막 행동으로 움직이거나 막 어색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말할 내용으로 입으로 직접 비상등 켜듯이 또는 방향 지시등 켜듯이 내가 이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만약에 종이가 정말 날아갔던 그 학생은 종이가 좀 멀리 날아갔었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그러면 갑자기 하더니 막 뛰어가서 중간에서 잡아왔어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큰 강의장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종이가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주우러 가겠구나 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조금 어색하고 침묵이 흐르고 약간 시험 형식의 발표였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아마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실제 면접 보다가 그 면접관이 드시던 물이 쏟아져서 원고가 다 이렇게 젖었다. 그래서 울면서 했다라는 이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테이블을 사용하고 조그만 소규모 회의장에서 발표를 할 때, 자, 그럴 때 뭐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숙지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침이 너무 꼴깍꼴깍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 잠깐 숨 한 번 고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슬라이드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중도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런 돌발 상황이나 내가 어려웠을 때도 발화자인 내가 주체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사인을 했을 때 나도 긴장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조금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이게 훈훈하신 면접관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면접관님이 뭐 활짝 끼고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물론 지금 사진상에서는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런 면접관분을 뵀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많이 떨려서요. 인중만 봅니다. 또는 미간만 봅니다. 미간, 인중. 그러니까 눈 동자에 눈 맞춤을 하지 않고 미간이나 인중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에서 저한테 수업 끝나고 1대1로 와서 질문을 하길래 제가 재연을 해줬어요. 자, 내가 누구누구 학생의 인중만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코칭할 말을 했더니 한 20초 못 지나서 팍 웃더라고요. 네, 웃음이 팍 터졌어요. 어색한 거죠. 그리고 뭔가 지금 외운 걸 말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고요. 미간만 보게 되면 보통 미간이 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노려보게 되거나 어색한 움직임이 있게 되고요. 정말 그건 너무 많이 떨렸을 때 한 1, 2초 정도 잠깐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걸 계속 미간만 보면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인중만 보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많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마부터 쇄골뼈 있는 데까지, 쇄골 있죠? 쇄골뼈 있는 정도까지 대체적으로 사람마다의 체형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조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시선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형제 자매가 있거나 또는 다 같은 친구들끼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제가 삼각형으로 자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지 않고. 네,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마찬가지고요. 네, 사람의 눈보다 훨씬 바깥 배경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머무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서서 발표를 하는데 면접관은 일단 앉아 계신다든지 또는 같이 동석으로 앉아 있으면 조금 시선이 어색하지 않지만 서 있는 경우에는 많이 내려다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자세를 이렇게 낮춰서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만 연습을 해보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거울 보고 내가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연습이 전혀 되지 않고요.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다음에 잘 안 되네, 어색하네,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됐는지를 보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그 면접 때에 실수했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 그래서 시선을 회피하기보다 이건 이제 연출된 사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꾸짖는 것처럼 보이고 막 놀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면접관 분들이 채점하거나 이 사람을 한 단계 더 위로 한 번 더 면접을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실수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 대처를 조금 진중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회분을 지금 한 회분을 많이 나눠서 시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정심 유지인데요. 이 평정심 유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스스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학생이 또 있어서 시선이 불안했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함께 보면서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할 때 너무 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꼬리가 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벼운 인상을 주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웃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네, 뭐 사실 뭐 사람마다 입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건 정말 다행이고 오히려 더 좋은 점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학생은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네, 자꾸 실소를 터뜨리게 되면 좀 가벼워 보이니까 그게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어떻게 해야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준비한 답변을 내가 잘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잘 내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셀피를 좀 많이 찍어보세요. 나의 가장 평소 표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지금 셀피를 어디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런 걸 즐기기보다 저는 제가 그날의 컨디션을 제 몸으로 느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날에는 반드시 가기 전에 운전하고 가면서 주차장에서 한번 찍어본다든지 체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진 않지만 뭔가 좀 돌발 변수나 상황이 생겼을 때 내 표정에 그런 평정심 유지가 안 된 것들이 드러날까 봐 실제로 좀 촬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많이 내려가서 매우 우울해 보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포즈를 취하고 예쁜 척 또는 아주 발랄한 척 하면서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바로 지금의 표정을 탁 찍어내는 것이죠. 그게 조금 누적이 되면 물론 휴대전화 안에 갤러리 폴더에 수많은 나의 사진들이 쌓이는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용량을 차지하지만 여러분의 표정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표정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첫 인상일 수 있거든요. 진중해 보이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그런 진중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무뚝뚝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주 서글서글 잘 웃는 것이 내 고유의 표정이지만 그게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 그 표정이 가장 먼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피 많이 찍어보시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오버페이스를 하면 이제 저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많이 일그러지고 힘들어집니다. 뭐냐면 마라톤을 막 달릴 때 초반에 너무 많이 전력 질주를 해서 후반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사실은 이제 피로 시작하는 페이스지만 얼굴이 많이 일그러진다고 해서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도 오버했다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실제로 첫 부분에 전력 질주를 해서 자기소개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에 나 혼자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여러 명 중에 내가 한 명으로 참여해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못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동일한 포즈를 가지고 동일한 속도마다 그 구간마다 속도를 내면 가장 좋은 경기 결과를 낼 수 있다. 주력 방법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븐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면접에서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막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과 그냥 잘해야지 하는 것과는 약간의 출발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의 강의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는 실제 면접을 보고 오셔서의 오답 노트처럼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신 게 있다면 나는 면접 보기 직전에 이렇게 마라톤의 출발 단계처럼 많이 긴장하는구나에 대한 대처 솔루션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막상 출발하고 준비하려는 문 앞 대기장부터 나는 긴장도가 치솟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 돼서 각 구간별로 여러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이 나왔을 때 나의 방법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이라는 이 마라톤을 잘 질주하실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선과 여러분의 표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배우는 강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합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